감정평가를 받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감정평가사에게 맡길 건가요? 싸게 해준다는 곳? 빠르게 해준다는 곳? 소개받아서? 그런데 이게 정말 내 입장에서 유리한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유재학입니다. 상속 증여에서 감정평가는 세금 신고의 한 절차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세무 절차가 아닙니다. 독립된 다른 영역이거든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설명을 붙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맡긴다는 건 세금 신고 중에 하나의 절차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인 거죠. 많은 분들이 감정평가를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받아다 줬어요. 인터넷 검색에 나와서 그냥 했는데요. 아는 사람이 받아봤다길래 연락처 달라 그랬는데요. 물론 그런 이유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평가사는 당신에게 맞는 사람인가요? 사람마다 생각, 일하는 스타일, 접근 방식이 다르듯 감정평가사도 전부 다릅니다. 내가 변호사를 찾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최대한 처벌을 줄이고 싶은 건지, 나는 완전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억울해서 미치겠는 건지,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만들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감정평가는 어떨까요? 나는 당장 나를 위해 부담감정까지 불사할 미친 평가사를 찾고 싶다. 물론 실제로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어쩌다가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해도 결국 책임은 본인의 경우다. 그 평가사는 징계를 받겠지만 그래도 그 감정서로 신고한 세금이 다시 산정될 거예요. 감정평가 안 받은 거랑 같아집니다. 당연히 감정평가도 본인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 누구에게 맡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세금 덜 내는 게 목적인 건지, 맘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인 건지, 내가 이 문제에 최대한 신경 안 쓰고 평가사가 알아서 해다 주길 바라는 건지, 나한테도 꼼꼼히 알려주고 세세하게 확인해 주길 바라는 건지. 어떤 사람은 숫자만 전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적 리스크에 더 집중하죠. 어떤 사람은 고객 입장에서 방어 논리를 정리해 주는데 능숙하고요. 반대로 너무 과한 주장을 해서 되려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나의 판단 방식과 맞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이해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잘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잘하죠. 자기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기가 애매한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감정평가를 맡길 때도 변호사 고를 때처럼 당신이 주도적으로 고르셔야 한다는 것. 지금 내 상황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목적을 이해하고 결과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감정평가는 쿠팡에서 물건 사듯이 평가서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평가서 한 권을 만들 때 어떤 정보로 판단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 모든 걸 사람이 정합니다. 그래서 문서 받았으니 됐겠지 할 게 아니라 그 문서를 만들 사람을 봐야 합니다. 소송할 땐 변호사를, 절세할 땐 세무사를 직접 찾으시잖아요. 그렇듯이 감정평가가 필요할 때는 감정평가사도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소개받은 곳이 아니라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주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감정평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그리고 이후의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해보고 직접 결정하세요. 그게 절세고 방어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감정평가사 유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